그때야 남친이니까 멋모르고 빌려줬는데 1년 넘게 연애하면서 그 인간에게 쏟아부은 돈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결국 헤어지고 나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저를 미련 남아있는 여자로 취급하곤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자들이랑 더럽게 엮인 적이 많았는데 지금 남친이랑 만나면서 나이가 연하인데도 돈 때문에 골아픈 건 없던 걸 보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만남 때 남자친구를 보니 정말 멋들어지게 입긴 했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났었는데 이 정도로 스타일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덩달아 저도 신경을 쓰게 됐고 적은 월급으로도 명품을 하나 둘씩 사서 모아가며 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이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결혼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먼저 결혼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근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이제 입사한 지 2년도 넘었고 부모님도 결혼 얘기 하시지 않아? 결혼?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 뭐 그것보다도 난 이제 할 때니까.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빠른 애들은 애기도 있거든. 그런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더라고. 우리 아직 부모님 소개도 안 하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 개인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가족 관계나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며 말을 꺼냈더니 한참 동안 말없던 그 사람이 언젠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 우리 집에 대해서 말이야. 하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당신도 들었지? 무슨 우리 집이 재벌이라는 둥, 내가 서민 체험하는 거라는 둥,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아버지 거라는 말도 있더라. 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뭐하러 얘기를 해. 나쁜 소문도 아니고 좋은 얘기들인데. 그냥 사실은 아니지만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만 아니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다니기도 했는데 소문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땐 겁도 나더라고. 근데 거의 다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고 싶었어. 그래? 난 기대 같은 건 안 해. 뭐 그게 사실이어도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너 돈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벌 만큼은 벌어. 내가 말했잖아. 나 아버지 없이 컸지만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진짜 열심히 일했고 부족함도 없었어. 물론 넉넉하지도 않았지. 근데 나 우리 엄마 원망 안 해. 이렇게 열심히 키워준 덕분에 좋은 회사도 들어오고 너도 만났잖아. 난 지금 인생에 너무 만족해. 대신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갔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지 마. 특히 우리 엄마 무시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딱 잘라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를 왜 무시해. 나라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내가 무슨 형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나 형 없어. 나 혼자야 외아들. 대체 누굴 보고 내 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 다 쌤쌤이네. 나는 홀아버지, 너는 홀어머니. 그러니까 서로 자라온 환경이야 비슷하지 않겠어? 하고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실망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뭐 남자를 잘 만나 팔자를 고치겠다, 내 인생을 180도 돌리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데 좀 암울해지긴 하더군요. 거기다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아버지 평생 부양할 생각은 아니지? 아버지 노후자금 같은 건 마련돼 있는 거지? 그 정도는 돼 있지 않겠어?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살았잖아.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평생 동안 나 키워줄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아마 내가 말 안 했어도 노후 준비 정도는 돼 있을걸? 그리고 난 부모님 모시는 거에 대한 부담 없어. 만약 내가 너희 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해도 난 바로 오케이 할 거야. 그게 어려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 하고 말을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모시고 살면 고생하고 불편한 건 여자 입장이지 남자는 뭐 하는 게 있나요? 기분만 낼 뿐이고 효자라는 이미지만 챙길 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과의 결혼이 좀 많이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후 오히려 남자친구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가장 친한 회사 동료에게도 저와의 연애를 숨겼던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공개 연애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도 하는 걸 보고 얘가 정말 나랑 결혼 생각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2년간의 열애 끝에 회사에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비난의 화살은 전부 저를 향했습니다. 앞에서야 다들 축하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저럴 줄 알았어. 웃겨 진짜. 관심 없는 척하면서 혼자 꼬리친 거 봐.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세상에. 근데 진짜 김대리도 제정신인가? 어떻게 8살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해? 하고 제가 다 듣게 욕을 하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하기도 했고 솔직히 8살 연하남과 연애에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우쭐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친구들과 트러블도 생기고 절친한 친구와 절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일로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아직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우선 저희 집에 먼저 남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킨 날이었죠. 엄마와 얘기를 맞춰서 아빠는 그냥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만나지도 않고 엄마와 이혼을 한 지 20년은 좋게 다 돼가는데 이혼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게 저희 모녀의 생각이었죠.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시집 간다는데 궁금한 거 없어? 사위가 생기는 거잖아. 하고 말을 꺼냈더니 그제야 조심스럽게 내가 우리 딸한테 듣기로는 홀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난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우리 딸한테 짐 될 생각은 없어. 그러니 자네도 아버지 노후나 아버지 일은 아버지와 잘 상의해서 부부는 부부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른들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말을 꺼내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사실 확고합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제가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직 영주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만나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어른들 모시는 건 또 저희 부부가 상의해야 할 문제니 어머님은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확고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것 같았고 부자 사이가 저렇게 좋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저는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동네에서 40분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 산골에서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넌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면 서울에 나와 모시고 살지 이게 뭐야? 여기 전기는 들어와? 하고 물을 정도로 굽이굽이 길을 따라 가야 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지금은 짐이 될까봐 안 오신다잖아. 근데 나중에는 모셔야지. 하고 저를 끌고 가더군요. 솔직히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진짜 내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입은 옷, 시계, 구두, 넥타이 등등 전부 명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전부 짝퉁이었고 남자친구의 몇 안 되는 월급보다 제 월급이 훨씬 많아서 솔직히 결혼하면 제가 손해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과 같이 돈을 벌면 집도 금방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 차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는데 집이 너무 기우니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인사를 하기로 했으니 본부는 해야 할 듯 싶어 인사는 해보고 마음을 결정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고하게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 아버님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직도 이런 집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아들 왔어요. 하고 삐걱대는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집 안에서는 아들 왔냐? 아니 내가 먹을 거 대충은 준비해 놨다. 금방 상 들고 나갈 테니까 그 마루에 앉아 있어. 하고 외치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힐을 신고 가서 발이 아파 마루에 우선 걸터 앉았고 부엌에서는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얼른 나와 보세요. 제 여자친구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대충 하고 나오세요. 하고 남자친구가 소리를 내자 그제야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상을 들고 나오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그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와요. 차린 건 너무 없어.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솜씨도 없고 그냥 평소에도 김치 하나만 놓고 먹는데 오늘 여자친구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힘 좀 내서 차려봤어. 하고 바닥에 상을 두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하고 제가 너무 놀라 입을 가리고 벌벌 떨었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는 너 왜 그래? 자기야 정신 차려 왜 이래? 하고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상을 들고 나왔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를 보며 제일 처음 뱉은 말은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영주야, 네가 어떻게 여길 왔냐? 하고 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20여 년 전 엄마와 이혼한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평생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소식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버젓이 제 앞에서 저를 주겠다며 꼬질꼬질한 손으로 밥상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정말 너희 아버지야? 지금 이게 말이 돼? 야,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제가 말을 더듬자 남자친구는 왜 그러는데? 뭐야? 왜 나만 모르는 건데?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아버지가 말해봐. 아버지가 영주를 어떻게 알아? 나한테 말해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자 아버지는 마루에 툭 걸터 앉더니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렇게 둘이 끌렸구만. 대한민국 팔도에서 내 자식 둘이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오는 날이 다 있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냥 내가 먼저 죽었으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것을 왜 당신이 먼저 가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는 거요? 여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봐요. 지금 벌은 그쪽이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당신 가족 아니었나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당신인데 나는 불쌍하지도 않냐고! 왜 내 인생에서 끼어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왜?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이러냐고!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 저를 잡더니 가라 영주야. 이건 아니야.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야. 내 다시는 너를 만날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가. 제발 우리 아들 놔주고 가.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동안 너한테 못한 거, 너네 엄마한테 못한 거 반성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 자식이 생기면 잘해줘야지. 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혼자 되뇌이면서 내 아들 열심히 키웠다. 나 너한테 내 아들 못 준다. 그러니까 가. 제발 좀 가. 나한테는 너도 아픈 기억이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다. 그동안 개과천선하며 사느라 나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여기서 악연을 끊자. 너도 내 아들 놔주고 나도 널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 없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 하고 저를 오히려 내쫓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 팔을 확 쳐내며 이거 놔! 놓으라고! 어디서 감히 더러운 손을 대고 있어? 나도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할 마음은 없어. 더럽고 짜증나고 당신이랑 엮일 생각 추워도 없어. 하고 욕을 뱉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끌고 나왔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바로 차에서 내려 집에 기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친구의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혼이라는 거 나도 늦게 알았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알게 된 거야. 자식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 그게 너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조차 못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기도 해. 함부로 대한 거 사과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어차피 우리는 끝난 사이고 결혼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할게. 네 인생 힘들게 살아온 거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당장 가서 사과해. 하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세우고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정말 단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았고 더럽고 역겨워서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서로에게 미련도 없이 추억조차도 너무 더러워져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에 대한 토 나오는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제가 보고 겪은 사실들을 전부 내뱉었고,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면서 제 어깨를 잡고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제게 몇 번이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거진 1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직하고 남자친구와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애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죠.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하고, 그 인간과 그 인간의 피를 갖고 있는 그 남자친구를 사랑했다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사람에게 푹 빠져 모든 걸 흐린 눈으로 참아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합니다. 만약 그날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아니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난 뒤 인사치레 형식으로 그 인간을 만났다면 전 모른 척 전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때처럼 사랑에 미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과 도망쳐서 살자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악몽처럼 남아서 한동안 저를 미치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사랑 대신 이성을 잡은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네요. 다행히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회사를 관두고 난 뒤로 저는 친구와 쇼핑몰을 열어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엄마에게 집도 해줬습니다. 저희 모녀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떵떵 누리며 잘 살고 있죠.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제가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 저 역시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인간도, 그리고 그 인간의 아들도 저와 저희 엄마의 과거처럼 불행하게 살길 바랄 뿐이죠. 이런 마음을 먹은 제가 나쁜 년이라 해도 달게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 절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사연을 적은 제게 고생했다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왔다고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